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보면 불편한 공간. 예, 거기서 이재명 죽이기 구술했을 수도 있는 그 이른바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쁜 예방을 했을 수도 있는 곳인데 네. 역시 대단한 실용주의자다. 세금 안 쓰려고. 첫날 윤석열, 김건희 취임식 때 33원인가 썼습니다. 뭐 세계 3대 이틀 3일 동안 그 연회를 했잖아요. 예. 그 저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도 하고 송로버섯 예. 뭐죠 그거 샥스핀 아유 그런 거 막 처먹고 예. 그때부터 싹수가 놀랬어요. 국민들 힘든데 저는 하는구나. 근데 김밥 먹어 첫날 김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네. 벌써 거기서 차이 난 거죠. 그래서 국민들 직장인들이랑 국민들이 지금 열광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열광을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회복하고 발전하고 통합해야 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면이 인사 코드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표적 실용 인사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제팀이죠. 네. 그 경제 수석 이름을 성장을 붙여놨잖아요. 경제 성장 수석. 그리고 예. 홍보수석도 소통이라는 글자를 예, 붙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참모들의 그 어떤 수석 명칭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참모들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요. 일을 당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미리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경제 실무에 굉장히 강하고 또 관료 조직을 움직여 본 사람이 일단 실장을 맡고 그 네. 밑에 금융, 복지, 재정 이건 학자 출신들을 넣어서 네.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문제라든가 또 재정 확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기본적인 어떤 연구가 돼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넣고요. 뭐 홍보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참모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하는 역할을 보면 될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역시 야당하고의 소통 문제를 네. 중시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야당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지나치게 네. 모관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저 실제 당원들이 막 비판하는 걸 봤어요. 한마평 오를 때. 근데 가장 적임자 아닙니까? 정치적 무게가 엄청 크고요. 거기에다가 야당 의원들하고도 예전에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이끌어낸 전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두루두루 좀 친하단 말이죠. 네. 정무수석은 아주 선명해갖고 막 몰아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여야 야당과 관계를 다 설득 풀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이번 인사의 최고 실용주의의 백미는 김민석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김민석 생각합니다. 총리는 만나본 사람이 다 알아. 우리 윤재관 대변인 아마 비서관도 하셨을 보자고. 네. 윤 대변인 한 5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는 어떤 분인지. 네. 아니 저는 몇 번 만났죠. 우리 집회하고 일하고. 근데 첫 번째 느낌 전략가, 두 번째 느낌 정말 성실한 사람, 세 번째 느낌 아주 대중적으로 유연한 사람. 이걸 저는 통째로 받았어요. 만날 때마다.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전국과 대한민국 정세와 경제 민생 상황을 싹 살핀 다음에 이거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그러면서도 막 게으르면 안 돼. 일을 진짜 지금은 하루하루 일을 엄청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네. 죄송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 적임자입니다. 네. 제일 원래- 중요한 차이점이 보이는 게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김영선 좀 해주라 그러는데 당이 말이 많네. 이거 말이 한단 맞네 말이에요. 했죠. 네. 지금 그 총리하고 비서진들이나 장관 인선안 나오는 거 봐보세요. 이게 사실 정치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제 현재 권력이잖아요. 미래 권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은 그냥 현재 권력에 도취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됐으면은 여당 내에서 새로운 정치인이 커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 다음번 서울시장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강원식 비서실장 충남지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김경수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남지사 얘기 다시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행안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돼요. 네, 행안부 장관, 부총리급 행안부 장관 예, 얘기도 나오고. 잘하실 있고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원지사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 주제 사실이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정치인들이 커올라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기반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서로 간에 경쟁하고 네. 그러면서 누가 또 거기서 검증이 돼가면서 음. 대중적인 네. 관심이나 뭔가 인기를 좀 모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가고 지방선거 갔다가 또 대선으로 가기도 하고 음. 이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2인자라고 네. 불렸던 인간 올라오니까 90도 폴더 인사 안 한다고만 음. 난리치고 이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3년 동안 이제 다시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저는 되게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해요. 2시가 되도록 19,000여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디리 성함인가 봐요. 김형식님 신용안에 대한 격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오늘 주로 이제 송영길 대표 포함해서 보석 포함해서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한 댓글들 많이 주셨었고요. 지금 이제 인사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어떤 많은 비판들 그리고 객관적인 것들을 말씀 주셨다가 오늘 이제 임명되고 나서 기대감들 많이 이렇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님에 대해서 한번 지금 후보죠. 윤재관 예, 대변인의 김민석 의원. 네네.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만났거든요. 1998년에. 그때부터 만나서 제 20대 때 만나서 제가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18년을 완벽한 야인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복귀하고 5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을 하신 걸 보면서 남들은 뭐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만은 그 18년의 야인 생활을 제가 봤던 저로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18년의 그 야인 생활을 쭉 하면 20년에 가까운 정치인의 낭인 생활을 겪으면요. 5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막 가서 만나면 신세 한탄부터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좀 뭐 사실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18년간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세 한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너 요새 공부 뭐 하고 있니? 나는 무슨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8년 기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시절에 저한테 편지를 한번 쓰셨는데 내가 왜 가장 최악에 있던 시절이거든요. 가장 최악에 있던 시절에 저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DJ가 그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IT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대한민국 미래를 가지고 얘기했듯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행복할 이유를 계속 찾으면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